네, 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50일의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틀린 지문을 고치는 위주로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무역 규범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게끔 하고 있고요.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1, 2, 3번 틀린 부분 체크를 해볼게요. 외국인도 수출은 수출 대금을 외국에서 영수하고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은 수출 물품 등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건 맞지만 돈은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이 부분이 틀렸고요. 중개무역은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 중개무역은요, 단지 소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에서는 중가이 무역이 아니라 중겨이, 요 중개 무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런 중개 무역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수입 통관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 물품인 상태로 그대로 반송 통관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거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게끔 하고 있고요. 답은 3번입니다. 1번 보시면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서 대금을 받는 것 제한이 없으나 맞습니다. 대금의 지급 외국한 은행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금의 거래도 자유롭게 되고 있어요. 다만 제3자 지급이라던가 상계거래라던가 몇몇 거래에 있어서 신고를 하게끔 정해놓은 거는 있지만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은 무역의 형태와 관계없이 한국무역협회장이 한다. 아니죠. 무역의 형태에 따라서 외국한 거래은행이 하기도 하고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한국무역협회에 주로 하는 거는 신고필증이 있는 경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무역거래자가 물품 수입 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모두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경우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요거는 별개의 요거 두 개는 별개입니다. 각각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무역법령에서 수출입 제한 물품으로서 수출입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죠. 이런 경우에는 수출입 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공고상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게끔 하고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양파종자 무상으로 수입하였다. 무상으로 수입이든 뭐든 이게 지금 우리가 법에서 정해놓은 요건 면제 대상은 아니고 유상으로 수입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양이라던가 목적 등에 따라서 요건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거래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대무역 법규상 수출 실적 인정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자 보시면은 태국에서 위탁 가공된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위탁 가공 무역이래요. 한국에서 태국으로 보내는 원자재 수출 금액은 CIF 가격으로 10,000불, 운송료 2,000불하고 보험료 1,000불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셔야겠죠. CIF 금액 안에는 운송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국으로 지급하는 가공임이 5,000불,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에 외국하는 은행 입금액은 30,000불. 자, 이때에 우리의 수출 실적 인정 금액은 한국 우리 외환은행에 입금된 건 30,000불이지만 여기에서 원자재 수출 금액하고 임가공비는 제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대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획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이죠. 무역거래자가 한국의 수출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이 아니라 외국의 수출업자가 되겠죠. 7번입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이렇게 어떤 보고 의무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외무역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2번이고요. 틀린 보기 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중 국내 수입 후 통풍, 건조, 냉동, 냉장 등 단순한 가공 활동을 거친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이런 단순 활동의 경우에는 보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수입 원료의 3번과 상이한 3번, 6단위 기준, 6단위가 상이한 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모두가 아닙니다. 일정 이제 퍼센테이지를 충족을 하도록 하고 있죠. 4번,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총 제조 원가 중 수입 원료의 수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 원가의 51% 이상인 경우. 51%는 맞는데요. 어떤 경우 51%냐면 이런 경우 51%입니다. 수입된 원재료의 HS 코드하고 최종 생산된 물품의 HS 코드가 서로 이렇게 달라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51%만 충족을 해도 되지만 6단위기 중 3번이 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51%가 아닌 85%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 증명서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고요. 통합공고에 의하여 특정 지역으로부터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특정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다만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한 물품은 제출이 면제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과 원산지 표시는 그냥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수입 물품과 관련한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게끔 하고 있고요. A국에서 물건을 수입을 했나 봐요. 세 종류의 원산지를 그냥 단순 혼합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땅콩 캔, 그리고 아몬드 캔, 건포드 캔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건가 보죠. 그리고 그 물품의 원산지가 각각 다르대요. 이때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믹스도 혼합된 제품이라고 표시를 해야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답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보면서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수입 수량 제한 조치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죠. 꼭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지급이 문제 있는 내용이라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무역법상 수입 수량 제한 조치는 조치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만 적용되며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은 4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변경되는 조치 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 기간 이내에 변경되는 조치 내용은 최초의 조치 내용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과 관세법상 긴급관세 또는 잠정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수입 수량 제한 조치를 시행을 하기에는 하되 이것이 최대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12번 대무역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 확인서의 발급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번이 틀렸습니다. 외국한 은행회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는 이미 발급된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2차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맞고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 제조, 가공, 유통 과정이 여러 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발급을 할 수 있죠. 최종 단계가 아니라 각 단계별로 발급을 할 수 있겠다. 13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수출보험의 신용위험은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 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 불능 위험을 말한다. 요 수출대금 회수 불능이라고 하니까 신용위험 맞을 것 같지만 아니죠. 요렇게 된 원인을 보시면은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거는 비상위험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관세법령에 의거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몇 번일까요? 이것도 다 체크를 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수출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다. 이건 외국 물품이죠. 내외국 물품의 구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 있는 물품을 인천공항으로 운송하여 항공기를 통해 반출하는 것을 복합 환적이라고 하죠. 부산항으로 입항한 선박에서 부산항으로 입항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것은 일반 환적이지만 세관 관할이 달라지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배나 비행기를 타는 경우에는 복합 환적이 되죠. 인천항에 도착한 베트남산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반출되는 경우 반송의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조건에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과세 물건의 수량과 관세율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키타가 독일에서 A 제품 10,000개를 수입하기로 했대요. 이 물건은 21년 12월 26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했고 10개가 운송 중에 분실이 됐대요. 그러면은 이날 2021년 12월 26일 날 부산항에 도착한 거는 몇 개인가요? 9,990개가 되겠죠. 9,990개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10,000개를 계약을 했지만 관세법이 2022년 1월 1일에 개정돼서 A 제품의 관세율이 변경되었답니다. 종전에는 8%였는데 22년도엔 6%로 내려왔대요. 그리고 신고는 언제 했나요? 1월 5일에 했죠. 이 경우에는 수입 신고했을 때에 관세율이 적용되고 수입 신고했을 때에 물건의 수량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관세 및 내국세 산출 및 부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4번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적용이 되죠. 이때에 관세법의 규정과 상충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이 우선입니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된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4번이에요. 4번. 맞는 게 A, B, C고요. 지금 틀린 보기가 뭐냐면 D입니다. D. 보시면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가산금 규정 폐지가 되었죠. 전부 가산세로 가산세 규정으로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과가 되고 있나요? 부족세액의 10%. 부정행위가 없을 때요. 부족세액의 10% 더하기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더하기 미납부 세액의 3%를 더해서 가산세로 부과가 되고 있죠. 18번 보겠습니다. 신용장 거래 방식으로 수입한 물품을 보세 창고에서 수입 신고 전에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보세 창고에 있었다면서요. 보세 창고 운영인입니다. 19번입니다. 다음은 관세법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 내용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4번입니다.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영원히 부과할 수 있으면 불안해서 어찌 살겠어요. 그죠?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20번입니다. 당해 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적용 대상 물품 1방법 적용한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죠. 우리나라에 돈 받고 수출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다음 중 이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은 답은 2번이고요.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건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경우? 무상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미국 비사의 책임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물건을 샀다면 우리나라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 판매를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누구의 책임이다. 지금 보기에서는 미국 비사의 책임이다. 이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키타가 인도 A사로부터 22년 6월 3일 초산해티를 수입을 하였다. 이때 키타가 납부해야 할 최적의 관세율로 올바른 것은 기본관세 8%, 덤핑 방지 관세 있고요. WTO 협정 관세 5.5%, 한인도 세파 0%, 원산지 증명서 제공하지 못했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세파 세율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덤핑 방지 관세는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실행세율에 더해서 부과가 된다는 것.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관세하고 WTO 협정관세 중 낮은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5.5%에다가 덤핑방지 관세 더 하는데, 덤핑방지 관세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마다 생산자마다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인도 A사의 덤핑방지 관세율은 10.63이래요. 그럼 요 두 개를 합한 게 바로 맞는 관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6.13,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키타는 독일의 S사로부터 유모차 100대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개당 가격은 CIF 1000달러. 100 곱하기 1000. 이거를 한국 돈으로 바꿔야겠죠. 이렇게래요. 그러면 이것만 했을 때 얼마인가요? 10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니까 1억이 되겠죠. 1억. 그런데 우리 보기에 봤더니 독일의 상품까지 운송료 500달러 있네. 500달러 더 해야지. 더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CIF 가격이 이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상표권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대요. 그럼 1억 1천이 되겠죠. 1억 1천. 1억 1천. 이게 과세 가격이 되는 겁니다. 보험은 별도로 들지 않았대요. 더할 금액 없고요. 한 이유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가장 낮은 요거 선택하면 되겠죠. 과세 가격 1억 1천인데 관세율 0%니까 관세는 0원일 거고 부가가치세율 10%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 아니라 23번입니다. 다음 HSK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9202.10에 1000 바이올린입니다. 9202는 뭔가요? 소호가 아니라 류. 92는 류. 죄송합니다. 9202는 호. 92는 류.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전세계 공통은 6자리니까 9202.10만 기재를 하면 되고요. WTO 회원국 바이올린 HS 코드를 이렇게 10자리 동일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고 HSK라고 하는 건 뒤에 이거 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K가 원래는 6자리가 공통이고요. 우리나라는 뒤에 4자리를 그냥 붙여서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로 다른 나라도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키타는 가죽용 캘린더기를 일본 A사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대요. 캘린더기 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키타가 수입한 건 가죽용이고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이 이 두 가지죠. 이 둘 중에 보통은 낮은 세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이렇게 용도 세율이 있어요. 세종은 FRCJP. 여기 FRCJP. 그러니까 가죽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요거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가죽용으로 사용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답은 4번인데요. 키타가 가죽용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아 수입 통관한 물품을 더 이거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을 했겠죠. 몇 프로라고 확실히 여기 나와 있네. 0%라고. 0%라고 이제 가죽용으로 쓸게 라고 하고 0%로 수입을 통관한 물건을 만약에 가죽용이 아니라 제지용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용기간 안분 이런 거 필요 없이 차액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키타는 일본에서 종이 판지를 감는 기계 843930의 1000번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수입 시 적용 가능한 최적의 관세율로 올바른 것은? 자, 지금 보시면은 감면 대상 물품이래요. 감면율은 70%래요. 내가 원래 내야 되는 관세에 70% 감면해 줄게. 몇 프로만 내? 30%만 내입니다. 수입 시 알셉 원산지 증명서를 갖고 있었고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했대요. 알셉 원산지 증명서가 없었으면 몇 프로를 내야 됩니까? 8%를 내야 되죠. 그런데 알셉이 있기 때문에 7.6%만 내면 되고요. 공장 자동화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7.6%에서 70%를 감면 받고 30%만 내면 돼요. 7.6% 곱하기 0.3 했을 때에 나오는 값은 2.2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기사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올바른 관세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한국의 H제철이 미국에 수출한 후판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 하면 바로 나와야죠. 보조금 하면 상계관세 바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보시면 관세법 등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심판청구 전에 이의신청을 거쳐야 한다가 아닙니다. 이거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28번입니다.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더불어 뭐까지? 우편물품까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요 B만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관세법령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보수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답은 4번입니다. 외국 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죠. 30번입니다. 관세법령상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 승인 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물품인 경우로 수입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물품을 모두 기재한 것은 여기 있는 거 다 수입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31번입니다. 다음은 관세법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한 것은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같이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수출신고는 물건이고 외국으로 보내서 돈 벌어올 게니까 배 당연히 타야 되겠죠. 배 타겠다는 약속입니다. 수출신고는.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일 내에 배나 비행기 못했다고 바로 1년 빵 연장하는 게 아니라 30일씩 최대 1년까지입니다. 세관장은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산업신문 기사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관세법상 보호대상인 지식재산권으로 올바른 것은 지난 18일 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블루베리를 무단으로 자가증식, 품종보호권이죠. 3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B씨입니다. B씨 2번입니다. 우리 환급이요. 관세법에 따른 환급도 있을 수 있고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도 있을 수 있어요. A 같은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내가 더 많이 냈네. 저 많이 낸 거 돌려주세요. 이거 관세법에 따른 환급입니다. 그리고 D, 직물을 수입했는데 내가 무역 계약한 물건하고 다른 물건이 온 거예요. 이때 나 이거 원래 수입하려던 거 아니니까 되돌려 보낼게요. 위약 수출이죠. 위약 수출. 이거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C, D 전부 환급이 되는 거는 맞지만 환급 신청이 가능한 건 맞지만 A하고 D는 관세법에 따른 환급인 거고 B하고 C는 환특법에 따른 환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기타는 화장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다. 22년 5월 20일 오전 인천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였으나 적재지 검사에 해당이 돼서 세관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22년 5월 21일에 수출 신고 수리를 받았다. 언제 받았다고요? 22년 5월 21일. 그리고 컨테이너는 22년 5월 27일에 인천항에서 선적을 했대요. 다음 중 올바른 것은 답은 4번이고요. 5월 30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화장품을 구성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게 맞고요. 수출 신고 수리된 날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이제 지금 여기 2년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5년으로. 이렇게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5번 보겠습니다. 관세환급특례법상 소요 원재료의 등급이 다른 이유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농수축 임산물을 원재료로 생산되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소요량 산정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이거는 그냥 수출 건별이다라고 이렇게 요 내용 자체를 요런 물품들은 이렇게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관세환급특례법령상의 환급 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답은 2번이에요.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해서 환급 금액이나 과다 환급 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 신고, 납부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아니죠. 2년 이내가 맞습니다. 2년 이내가 맞고 이제 환급 신청도 5년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급 신청 가능한 날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관세 부가제척기간하고 맞춰서 가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유무역협정 FTA 관세법상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번이 잘못된 거고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가 그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구성 물품의 품목번호와 일정 단위 이상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초로 생산, 가공 또는 제조한 국가가 아니라 최초가 아니라 최종이 되겠죠. 최종적으로 3번 변경 기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것도 FTA네요.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올바른 것은 4번입니다. 제약 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1번은 보시면 보기 1번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이 아니라 협정이 가장 1등이고요. 협정이 가장 1등이고요. 그 다음에는 특례법이 2등이고요. 3등 꼴찌가 관세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2번 관세법은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도 틀렸죠. 위에서 이거 설명한 내용 하고 이제 똑같이 틀려 있는 내용입니다. 특례법이 항상 우선합니다. 기본법보다. 3번 원산지란 물품의 포장, 조립, 단순 한적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아니죠. 물품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상황에서 FTA 관세법상 이거 문제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상 이게 법을 좀 구분해서 적어줘야 되는데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보시면 태국산 망고스틴 수입을 했고 수입을 할 때 FTA 적용하고 싶었지만 적용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세금 내고 수입 신고 수리받았고 그 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세관에 제출을 하면서 저 돈 돌려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신청하지 못했대요. 자, 망고스틴의 기본 세율, 기본 관세, WTO 협정 관세 이렇게 있고 뭐 원산지 증명서 없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에 신청을 못했겠죠. 잘못된 것은 지금 2번입니다. FTA 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협정관세겠죠.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타는 세율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서 WTO 협정관세 45%가 아니라 여기 우린 낮은 거 찾죠. 기본관세 30%를 이제 적용받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만약에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으면은 요 30%와 만약 한 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으면 30%와 24%의 차이 6%에 대해서는 사후 적용 신청하고 환급 신청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장이 2개월의 시간 소요될 수 있고요. 세관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얼마 돌려주겠다 아니면 이 서류가 부족하고 이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역 규범에 대한 문제풀이는 끝난 게 아니네요. 40번이 남았죠. 죄송합니다. 40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 관세법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래요. 한국의 키타는 중국으로부터 플라스틱 가구를 수입한다. 수입 신고 전 원산지 증명서 구비하고 수입 통관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는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사단위 3번 변경 기준 CTH인가 보죠. CTH인가 부조가 아니라 CTH죠. CTH 또는 당사국에서 발행한 부가가치가 RVC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올바른 것은요. 2번입니다. 2번.
중국과 협정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원산지 증명서는 중국과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이 아니죠. 기관 발급입니다. 협약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포괄 안 됩니다. 포괄 안 됩니다. 기관 발급 포괄되는 거 없습니다. 한중 FTA 협약의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 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선택하는 경우 세번 변경 기준 우선 적용 없습니다. 이거 자기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사람이 적용하고 싶은 기준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역 규범 문제풀이는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풀이 준비해서 이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